좋은 사람으로 남지 마라. 철학자의 경고. 19세기 독일의 어느 쾌청한 아침, 프랑크푸르트의 한 집에서 한 노인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탐구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려는 자는 악한 자들 사이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이 냉철한 통찰을 통해 선의의 함정과 현실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냉소주의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면서도 품위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선의의 역설. 좋은 사람으로 남지 마라는 말은 악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부터 인간 사회의 모순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려 했지만 같은 시간에 강의하던 헤겔의 명성에 가려 청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진리보다 권위를, 본질보다 외양을 중시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며 모든 행위는 맹목적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냉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언제나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했던 동료가 승진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을 밀어내고 올라서는 모습을,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친구가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지자 연락을 끊는 모습을, 당신의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려는 순진함은 때로 미덕이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선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선의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매우 친절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상을 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으며 누구에게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지만 동시에 그를 이용했습니다. 결국 그의 가게는 문을 닫았고 그가 도왔던 사람들 중 그를 도우러 온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선함은 분별력과 함께해야 합니다. 타인의 본성을 이해하라.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 어떠해야 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자신의 기준을 투영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그럴까?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필연적으로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본능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이타적일 것이라고 기대할 때 발생합니다. 그는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의 거리두기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욕구는 종종 이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타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 하고 모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타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해법은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타인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의를 베풀되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친절하되 무조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보존의 필요성. 좋은 사람으로 남지 마라는 말은 악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보존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로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워크를 위해 희생하라고 합니다. 가족에게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받습니다. 친구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거절하면 이기적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돌볼 수 있는가? 비행기의 안전수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이 쓰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의식을 잃으면 누구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자원을 무분별하게 소진하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당신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모임을 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철학적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다면 그의 위대한 저작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보존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탁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꿈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와 원칙의 중요성. 쇼펜하우어는 명확한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경계 없는 선의는 종종 착취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언제나 이용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용서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당신이 항상 돈을 빌려준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ATM으로 여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매우 능력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일까지 도맡아 했고 상사의 모든 요구에 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팀플레이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승진 시즌이 왔을 때 승진한 것은 자신의 업적을 잘 어필한 다른 동료였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기여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무엇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가? 당신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어디에 투자하고 싶은가?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당신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쇼펜하우어 자신도 엄격한 일과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글을 쓰고 산책하고 독서했습니다. 이 일과를 방해하는 것은 그 무엇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택적 친절의 지혜.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친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절을 더 의미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친절하지 못합니다. 선택적 친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될 곳에 당신의 자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계속해서 돈을 빌립니다. 당신은 매번 빌려주지만 그는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빌리러 옵니다. 이 경우 계속 돈을 빌려주는 것이 친절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거절하고 그에게 자기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한 동료가 자꾸 당신에게 자신의 일을 떠넘깁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일에 지장을 주고 그 동료는 배우지 못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친절은 무엇일까요? 거절하고 그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심은 미덕이지만 그것이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거나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택적 친절은 또한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타인만 돌보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당신도 휴식이 필요하고 당신도 지원이 필요하며 당신도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강함과 선함의 균형.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강함과 함께해야 합니다. 약한 선함은 쉽게 악용되고 결국 선함 자체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선한 일들은 강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사랑과 비폭력을 설파했지만 동시에 부당함에 맞서는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용서를 실천했지만 27년의 감옥 생활을 견딜 만큼 강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무한한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녀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했습니다. 강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폭력이나 공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당한 대우에 맞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타인의 약점을 동정하되 그들의 악의에는 대항하라. 이것은 미묘한 구분입니다. 누군가가 실수로 당신에게 해를 끼쳤다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에는 분명히 맞서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정원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는 모든 식물에게 물과 영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잡초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처음에 그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며 잡초도 그냥 두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잡초가 정원을 뒤덮었고 그가 정성껏 기른 꽃들은 시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정원을 사랑한다면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도 정원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관계, 모든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정작 중요한 것들이 자랄 공간이 없어집니다. 선택적으로 베어내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현실주의적 낙관주의. 쇼펜하우어는 종종 비관주의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주의입니다.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합니다. 환상 없이 장밋빛 안경 없이 말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지 말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악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세상이 복잡하다는 인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지도 모든 사람이 악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감정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당신은 더 이상 배신에 충격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대를 조절하고 실망을 줄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당신은 더 많은 평화를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가 낮으면 실망도 적다.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타인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도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결함 있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주의는 낙관주의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타적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진정한 연결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눈을 뜨고 마음은 열고 손은 선택적으로 내밀고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되 타인을 차단하지 않고 진정한 자비의 의미. 쇼펜하우어는 자비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는 불교 철학에서 영향을 받아 모든 생명체의 고통에 대한 연민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무분별한 자비의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진정한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사주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학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자기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서하면서 자신의 실수에는 끝없이 자책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필요는 들어주면서 자신의 필요는 무시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비 없이는 진정한 자비도 불가능합니다. 텅 빈 우물에서는 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고갈된 마음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푸들과 함께 산책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회적 은둔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것은 자기 보존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들이 그에게 사색할 공간을 주었고 그의 철학을 발전시킬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당신도 자신만의 산책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실제 산책일 수도 명상일 수도 취미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재충전할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입니다. 실천적 지혜.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이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지, 도와야 하는지 판단할 기회를 줍니다. 둘째, 당신의 도움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누군가를 한두 번 돕는 것은 친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패턴이 되면 그것은 의존을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호의를 베풀 때 조건을 명확히 하십시오. 돈을 빌려준다면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분명히 하십시오. 시간을 내준다면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정확히 말하십시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넷째, 당신의 에너지 수준을 모니터링하십시오. 당신이 지쳤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상태가 아닙니다. 먼저 쉬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시 베푸십시오. 다섯째,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또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